차가운 비가 내리는 서울의 아침이었다. 72세의 한미자 할머니는 새벽 일찍 신선한 빵을 사러 시장에 나섰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로 둘러싸인 소박하지만 잘 관리된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 기억들은 되돌아보기를 피하고 싶은 것들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그리고 유일한 딸과는 20년 전에 연을 끊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미자 할머니는 빵집 근처에 차를 세우던 중 한 소년이 무릎을 끌어안은 채 추위에 떨며 인도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소년의 옷은 지저분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깊이 파인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 아이의 모습에서 무언가가 미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마치 오래전 자신의 딸을 보는 것 같았다. 괜찮니, 얘야? 길을 잃었니? 미자가 다가가 물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망설이는 듯했다. 그냥 그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자는 소년의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혼자 먹는 식사,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가슴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빵집에 아침 식사거리를 사러 가는 중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미자가 따뜻하게 물었다. 소년은 수줍은 듯이 중얼거렸다. 미자는 연민의 마음에 이끌려 빵집으로 향했다. 따뜻한 호빵, 단팥빵, 우유, 그리고 소년이 좋아할 만한 과자들을 골랐다. 봉지 가득 음식을 담아 나와 재차 물었다. 나 나랑 같이 아침 먹을래? 배고픔에 시달리던 소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 미자는 자신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한 아이를 돕는 평범한 선행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법이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인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이른 아침의 고요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미자의 낡은 현대차는 비 오는 거리를 조심스럽게 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소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미자는 간간히 소년을 힐끗 보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벼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그의 옷자락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학교는 다니고 있니?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소년의 대답은 겨우 들릴 정도였다.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름은 뭐니? 진호예요.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앞 유리창의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렸다. 미자는 이상하게도 이 아이에게서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감정이었다. 마침내 미자의 집 앞에 도착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담장을 타고 올라간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다. 빗방울이 지붕첨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다. 미자가 차를 멈추자 진호는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소년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여기 살았다고. 미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천천히 소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귀가 잘못 들은 것일까?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내 어머니가 누구니?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긴장한 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윤지영이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영이 그녀의 유일한 딸이자 20년 전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그 딸의 이름이었다.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나눈 격한 말다툼,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끝없는 후회와 그리움.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미자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미자는 진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낯선 공기가 둘을 감쌌다. 20년 전 지영이가 떠난 후 이 집은 한 번도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진호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전보다는 편안해 보였다. 앉아 있으렴.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올게. 미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에서 오래된 찻잔을 꺼내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물을 끓이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영이가 어렸을 때 즐겨 마시던 보리차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진호야, 이 집에 대해 어머니가 더 해주신 이야기가 있니? 미자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는 따뜻한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여기가 행복한 곳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싸움 후에 떠나야 했대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근데 전 어머니에 대해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미자는 숨을 멈췄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지영이가 돌아갔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교통사고였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셨대요. 진호의 말에 미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순간 마지막으로 지영과 나눈 격한 말다툼이 떠올랐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그 사람 술주정뱅이라고. 미자가 외쳤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내 인생 망치지 마라. 그때 지영은 엄마는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갔다. 미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진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그녀의 눈물처럼 보였다. 오래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다. 할머니, 진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괜찮으세요? 미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예감은 맞았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있었다.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창가에 놓인 지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걸린 낡은 커튼을 통해 스며들었다. 미자는 진호에게 아침을 차려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식탁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지영이가 좋아하던 것과 똑같은 아침 식사였다. 미자는 진호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마른 손과 창백한 얼굴에 가슴이 아팠다. 진호야,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췄다. 아버지의 형님이랑 살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미자는 진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삼촌은 절 싫어해요.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자의 가슴이 조여왔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삼촌은 절 돌봐주시긴 하지만 모든 일이 제 잘못이라고 하세요. 사촌들도 절 놀려요. 그래서 집에 있기가 싫어요. 진호의 말에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손자의 마디가 도드라진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너무 마른 체구, 해진 옷자락, 그리고 눈에 깃든 깊은 슬픔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미자는 자신의 딸이 겪었을 고통과 이제 손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눈물을 참았다. 네가 사는 곳을 보여줄 수 있겠니? 할머니가 네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구나. 미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내 곁에 있을 거야. 미자는 진호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다. 식탁 위의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창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영이의 죽음, 그리고 이제 손자의 고통까지 그녀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었다. 진호야, 할머니가 꼭 도와줄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났다. 진호의 눈에서 작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미자는 진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20년 전 딸과의 마지막 다툼을 떠올렸다. 그때 지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쫓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달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다. 우리 같이 가보자. 할머니가 내 삼촌과 이야기해볼게. 미자가 말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미자는 진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이제 그녀는 진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자와 진호는 천천히 차에 올랐다. 미자의 낡은 현대차가 서울의 복잡한 거리를 헤치고 나아갔다. 진호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는 동안 미자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찼다. 지영이가 집을 나간 그날 격렬한 말다툼 끝에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지영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진호의 작은 목소리가 미자의 생각을 깨웠다. 저기에요. 차가 멈춘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문이 이 집의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호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문 앞에 도착하자 진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자는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진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에서는 TV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새끼야, 어디 갔다 이제 와. 미자는 그 소리에 움찔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실로 들어서자 술에 취한 듯한 남자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의 눈에 미자와 진호가 들어왔다. 누구야? 그가 흐릿한 목소리로 물었다.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의 할머니입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아, 그 불효녀의 엄마. 그의 말에 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제 딸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당신 딸이 우리 동생을 망쳤어. 그리고 이 녀석, 그가 진호를 가리켰다. 이 녀석 때문에 다 죽었잖아. 미자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진호를 꼭 껴안았다. 진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가야겠어요. 미자가 말했다. 그녀는 진호의 손을 잡고 빠르게 집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미자는 진호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진호야. 할머니가 몰랐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고 진호를 안전하게 태웠다. 그녀의 마음은 방금 전 목격한 광경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차를 출발시키며 그녀는 백미러로 그 낡은 집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곳에 진호를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진호야, 괜찮니?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저 사람이 내 삼촌이구나. 항상 저렇게 행동하니? 진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대부분 그래요. 술을 마시면 더 심해져요. 미자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야,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해줄 수 있겠니? 내 부모님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고 운전을 하셨대요. 그 뒤로 삼촌이 절 키웠지만 항상 제가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사촌들도 절 싫어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고생한다고 말하곤 해요. 미자는 진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미안해, 진호야. 할머니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 미자는 결심한 듯 말했다. 진호야, 이제부터 할머니랑 살자.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진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살아도 돼요. 미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 순간 미자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진호의 삼촌이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미자가 말했다. 당신이 진호 할머니요. 그 녀석 데려가세요.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삼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미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호의 보호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전화를 끊은 미자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집에 가자, 진호야. 우리 집으로. 차가 출발하며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고 있었다. 미자는 이제 진호를 지키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미자의 차가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진호는 조용히 채서 내렸고 미자는 그의 작은 가방을 들어주었다. 집으로 들어서며 미자는 이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임을 실감했다. 진호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만들어줄게. 미자가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고마워요. 미자는 부엌으로 향했고 진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할머니의 집을 관찰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특히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미자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진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동시에 법적인 문제들도 생각해야 했다. 진호의 보호자 권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미자는 진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야, 할머니랑 살고 싶니?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네, 할머니,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학교는 어떡하죠? 미자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할머니가 다 알아볼게. 네가 다니던 학교를 옮기든 아니면 통학할 수 있게 해주든 할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미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변호사를 만나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진호의 학교에도 연락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미자는 진호를 위해 방을 정리했다. 여기서 편하게 쉬렴.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내 방을 꾸미자. 진호는 침대에 누웠고 미자는 그의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잘 자, 우리 진호야. 방을 나오면서 미자는 문득 지영이를 떠올렸다. 지영아, 네 아들 내가 잘 돌볼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머니로서 최선을 다할게. 미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느꼈다. 이제 시작이야. 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호를 위해, 그리고 지영이를 위해 꼭 잘해내야 해. 그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의 날이 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은 진호와 함께 보내는 첫 아침이었다. 그녀는 진호가 좋아할 만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진호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미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잘 잤니, 진호야? 어서 앉아. 아침 먹자.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국, 밥, 구운 김,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진호는 눈을 크게 뜨고 음식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미자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진호가 잘 먹어야지. 자, 많이 먹어. 식사를 하면서 미자는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늘은 할머니가 변호사님을 만나볼 거야. 그리고 네 학교에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볼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미자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걱정 마, 진호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할머니가 꼭 너를 지킬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미자는 진호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나갔다 올 동안 집에서 기다려줄 수 있겠니? TV도 보고 책도 읽고 편하게 있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자가 집을 나서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진호의 보호자 권한을 얻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물었다. 변호사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친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현재 보호자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미자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제 손자를 지키고 싶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미자는 진호의 학교에 연락했다. 교장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진호의 전학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슈퍼마켓에 들러 진호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을 샀다. 그녀는 이제 진호의 할머니로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집에 도착하자 진호가 반갑게 맞이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미자는 진호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돌아왔어. 이제부터 우리 함께 잘 살자. 그날 저녁 미자와 진호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미자와 진호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오늘은 주말이었고 미자는 진호의 방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진호에게 더 넓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진호야, 할머니랑 같이 방 정리해볼까? 미자가 부드럽게 물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둘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미자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고 그 안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꺼내자 지영이의 물건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지영의 옛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몇 가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진호가 궁금한 듯 물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내 엄마의 물건들이란다. 진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구절에서 멈췄다. 엄마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 예전처럼 싸우지 않고 어렸을 때처럼 편하게 대화하고 싶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고집과 오만함으로 인해 딸과의 관계를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진호가 미자의 손을 잡았다. 미자는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지영의 모습이 보였다. 미안해, 진호야. 할머니가 더 일찍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함께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지영의 학창시절 사진, 첫 직장에서 받은 명함, 그리고 진호가 태어났을 때의 병원 팔찌까지. 각각의 물건들은 지영의 인생을 조각조각 보여주고 있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엄마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미자는 진호를 안아주었다. 네가 여기 있어 정말 다행이야, 진호야. 할머니가 이제라도 너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어. 그날 밤 미자는 오래된 앨범을 들고 진호에게 지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다. 지영의 추억을 나눈 지 며칠 후 미자는 진호를 학교에 다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호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 서자 진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괜찮아, 진호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미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다소 냉담해 보였다. 진호는 항상 결석이 잦았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교장이 딱딱하게 말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호에게는 단지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진호가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교실로 향하는 길에 미자는 진호에게 말했다. 진호야,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늘 응원할게. 수업이 끝난 후 미자는 진호를 데리러 왔다. 진호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어땠어, 학교는? 미자가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할머니. 선생님도 친절하셨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는 진호의 숙제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미자는 진호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밤 미자는 일기를 썼다. 지영아, 오늘 진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단다. 네가 보고 싶어할 그 아이의 모습을 내가 대신 지켜보고 있어. 걱정 마. 이제 진호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꼭 잘 돌볼게.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나 진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도시락도 정성껏 싸서 진호의 가방에 넣어주었다. 진호야, 오늘도 힘내. 할머니가 응원하고 있어. 미자는 진호를 학교 앞에 내려주며 말했다. 진호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감사해요. 미자는 진호가 교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호의 학교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오후 미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미자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진호의 삼촌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미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삼촌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진호? 어떻게 지내나요? 그 미자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다니고 있고요. 삼촌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호에게 너무 가혹했어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미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진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떠올렸다. 진호는 이제 안전하고 행복해요.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삼촌은 고개를 숙였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미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호의 의사를 물어볼게요. 그 아이가 원한다면 만나게 해드리죠.
그날 저녁 미자는 진호에게 삼촌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할머니나 저는 아직 삼촌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미자는 진호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진호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도 돼. 그날 밤 미자는 다시 한번 지영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영아, 내 동생이 왔다 갔어. 하지만 진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그녀는 계속해서 고민했다. 진호의 삼촌 방문 이후 몇 주가 지났다. 미자는 진호의 마음의 준비를 기다리며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아침 진호가 조심스럽게 미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 삼촌을 만나보고 싶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다. 미자는 놀라면서도 진호의 용기에 감동했다. 정말 괜찮겠니?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자는 진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진호의 삼촌이 다시 찾아왔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삼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호야, 정말 미안하다. 삼촌이 너무 미숙했어. 내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진호는 잠시 말없이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삼촌, 저도 이해해요. 삼촌도 힘들었을 거예요. 진호의 말에 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자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진호와 삼촌 사이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다. 삼촌은 진호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고 진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답했다. 마침내 삼촌이 일어설 때 그는 미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진호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네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우리 모두의 보물이에요. 앞으로도 그 아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삼촌이 떠난 후 미자는 진호에게 물었다. 괜찮았어?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할머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미자는 일기를 썼다. 지영아, 오늘 내 동생과 진호가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었어. 네가 보고 있다면 뿌듯해했을 거야. 우리 가족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 진호와 삼촌의 화해 이후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자는 진호의 학교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소식이 적혀 있었다. 진호 학생이 최근 학업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교내 미술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즉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호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진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할머니, 저 열심히 했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진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다. 식사 중에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호야, 앞으로의 꿈이 뭐니?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미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할머니가 내 꿈을 응원할게.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미자는 지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진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미자는 문득 깨달았다. 그들의 삶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영에게 속삭였다. 지영아, 걱정 마.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어. 1년이 지났다. 미자의 집 앞마당에는 화사한 봄꽃들이 만발했다. 오늘은 진호의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다. 미자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다. 진호야, 준비 다 됐니? 미자가 진호의 방문을 노크했다. 문이 열리고 교복을 입은 진호가 나왔다. 그의 모습에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진호가 미자를 안아주었다.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자는 진호에게 말했다. 진호야, 내 엄마가 너를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진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오늘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호의 삼촌이었다. 삼촌. 진호가 반가워하며 달려갔다. 우리 진호, 정말 멋지구나. 삼촌이 진호를 꼭 안아주었다. 입학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에이리했고 과거의 아픔은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듯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이 미자에게 말했다. 진호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진호를 위해 힘을 모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영아, 네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봤니? 앞으로도 잘 지켜볼게. 그날 밤 미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진호의 미래는 밝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다. 지영아, 이제 편히 쉬렴. 우리가 잘 해나갈 테니. 미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강렬한 감동과 예상치 못한 전개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곳에서 새로운 감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자와 진호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클릭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세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